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가 오픈 토크 콘서트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간단히 제가 이 오픈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반적인 토론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가자분들이 뭐 질의하시고 응답하시고 발표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간단하게 토론 함께 해주실 6분의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앞쪽에 마련된 자리로 한 분씩 나와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오늘 오픈 토크 콘서트에 참가해 주실 분들은 한림대학교 박준식 교수님,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복 부단장님, 강원연구원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류종현 센터장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김재학 단장님, 또 소양하다의 윤한 대표님, 또 주식회사 더픽트의 전창대 대표님께서 참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자리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박준식 교수님께서 맨 끝에 앉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박준식 교수님, 이현복 부단장님, 류종현 센터장님, 김재학 단장님, 윤한 대표님, 전창대 대표님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마스크 벗고 말씀해도 되겠죠? 요즘 마스크 벗는 것 같던데. 그래도 그 유튜브에 화면도 나오는데 우리 발표자들께서 얼굴을 보는 게 좀 보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조금 뭐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 토크 콘서트는 균형 발전에 대한 또 오랜 연륜과 경력을 가지신 한림대학교 박준식 교수님을 좌장으로 해서요. 주제는 활력 넘치는 로컬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분당 한 8분에서 10분 정도 할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를 좌장이신 박준식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의 박준식입니다. 전문가 토크 요 순서에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회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 제 옆에 그 앉으신 순서대로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그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그 제 옆에 계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현복 부단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있는 이현복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사례 발표도 잘 들었고요. 또 두 분 특히 그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시면서 좋은 또 아이디어도 많이 주신 것 같고 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학교에 있는 뭐 이제 옆에 사회를 보시는 한대 교수님도 그렇겠지만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 지금 특히 또 산학협력단을 대표로 해서 왔다 보니까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혹시 또 좋은 말씀을 들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들이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들이 위기를 많이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 대학들이 가장 큰 위기를 또 맞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은 특히 뭐 전체 그 도내 18개 지자체 중에서 16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그 지방대학 위기를 지역 소멸의 위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를 2020년부터 교육부에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줄여서 RIS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간 2,140여 원 정도가 투여가 되는데 이제 강원도에서도 그 강원 지역 15개 대학과 함께 올해 이제 사업에 선정돼서 5월부터 5년 동안 이제 이제 대학 혁신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산업도 일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은 그 정책 기조가 데이터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업 중에 사업들이 바이오, 의료기기, 그리고 기존에 했던 어떤 영동 지방에 있었던 그 지하 자원을 이용한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접목을 시켜서 지역 산업을 대전환하겠다. 그래서 뭐 정밀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 에너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이 먼저 갖고 있는 중요 기술들을 또 발전을 해야겠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산업 클러스터나 규제 자유특구 이런 것들과 연동이 돼서 같이 그 연계된 그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소 연구 개발 특구라고 하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도 이제 기존의 바이오 산업을 그 바이오 의학 신소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산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까 뭐 많이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산업들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의료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들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원도에서 특화되어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큰 사업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더라고요. 이 규제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기존에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든지, 혹은 강원도의 혁신적인 추진 방향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마다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적인 어떤 추진 체계가 필요한데 거기서는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고는 있는데, 오늘 그 포럼의 주제 중에 하나인 그 강원특별자치도를 이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그런 어떤 규제들도 많이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이런 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인재들이 자꾸 외부로 유출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학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대학에서도 어떤 정부 사업을 수주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역 인재들이 다시 우리 강원도에 정주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가 결국엔 또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각 기관들하고 또 대학과 또 이제 그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같이 더 많은 이런 자리를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현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방향으로 한 2시 방향에 저희 건물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을 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에 출범을 하고요. 출범이 내년 6월 11일에 출범하는데, 이 호반의 도시 춘천에 오신 것을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마 기조 발표 또 네 분의 그 사례 발표를 아주 뜻깊게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 센터에서 이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의 문제를 지금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기획하고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중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홀로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다 참여하신 모든 협력기관이 아마 공동으로 같이 연계와 협력과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지역의 소멸이나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특례를 만들어 가는데 아마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센터에서 지금 균형발전 사업을 3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이제 2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개만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다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균형 발전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제의 생태학교 초등학생 1학년에서 5학년까지 그 외부 지역에서 학교가 폐교되는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 강원도 균형 발전 사업으로 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대 초등학교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서 서울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학부형과 같이 학생들이 와서 지역에 살고 거기 와서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되는 그 학교들을 살리는 그 하나가 아마 저희 균형 발전 사업으로 지금 인재 육성 차원에서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서 지역의 의료와 복지를 복합적으로 지역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정선군이 아주 우수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선군의 지역 토탈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통합과 조정을 통한 종합 의료 복지겠죠. 지역 복지 시스템을 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 지역의 의료 문제나 복지 문제를 좀 더 심화하고 좀 더 진전되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또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철원군의 관광 사례가 철원군이 인구 4만 2천 명 정도의 아주 소규모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균형 발전 사업과 각각의 노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1,000만 정도 이렇게 찾아오는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의 경제 효과를 높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이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소멸,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가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 두 분의 지역 사례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은 저희 균형 발전 사업과 같이 잘 엮여져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 하나하나가 공간에 잘 접목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다면 더 이 로컬이라는 것이 그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컬이 지역의 명품 또 대한민국의 명품 지역으로 탄생하는데 이 로컬의 개념이 좀 대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로컬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가고 있는데 이 지역의 인구를 어떻게 이쪽에서 이제 머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인구 유입을 하는 그런 것이 과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의 인구 유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의 기능 분담 이전 아까 우리 박기관 교수께서 3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수도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이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것이 좀 더 선행적으로 추진되고 또 지역이 거기에 그 지역 자원과 특색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잘 모색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특별자치도가 강원도가 출범하는데 이 지방 소멸 균형 발전이 거기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특별자치도에서 강원도가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16개 시군이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다 인구 소멸 지역이거나 또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이 균형 발전 사업과 지방 소멸의 대응 사업이 국가적인 시범 아젠다 사업으로 반영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특례로 반영돼서 이 특별자치도에서 선행적으로 테스트 배도화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모델이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김재학 단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사업단 김재학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관은 이제 그 2015년에 처음 설립이 됐고요. 저희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17개가 다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이제 춘천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원주에서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주를 맡고 있는데요. 반갑게도 지금 옆에 윤한 대표님이나 전천 대표님 다 이제 저희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또 성장해온 지역 대표적인 팀들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전천 대표님 같은 이제 기술 기반의 창업들, 그러니까 테크라든가 뭐 제조라든가 이런 들의 창업가들도 물론이지만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또 지역에 또 창업가들의 콘텐츠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로컬 기업들의 성장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이제 수치로 되짚어 보면 한 2,000명 정도 전체적인 창업가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또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저희가 도와드렸던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는 한 250명 정도가 이제 지역 기반의 창업을 하는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라고도 하고 로컬 벤처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지역 기반의 창업가들을 저희가 함께 썼습니다. 저희의 포지션은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돈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 기관의 모토가 이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40.195라는 마라톤이라는 대장주, 그러니까 창업의 길도 그만큼 험난하고 외로운 길이거든요. 그 길을 달려갈 때 혼자 고독하지 않고 앞에 누군가가 나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함께 띄워주는 동료가 있다는 그 역할을 저희 기관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기관은 그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 청년 창업이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역대 정권 어디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 활성화하고 하는 부분, 꼭 이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고요.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 창업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그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한테 집중이 되어 있고 지역 청년들은 원치 않게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원주권에서만 먼저 보면은 원주는 사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해 가지고 강원도 제1의 도시라는 것에 걸맞게 나름대로 그런 이제 브랜딩 메이크를 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기 저희 디지털 그러니까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2019년부터 9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넘어오면서 그 당시 창업했던 대표님들이 이제 점점 노쇠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한 60% 이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에서는 그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이니 또 인구의 역피라미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창업 생태계에서 지역의 창업 생태계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할 수 있을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수도권의 강남이나 판교나 대도시 쪽에 가면은 스타트업 캠퍼스니 팁스타운이니 민간 쪽을 보면 위워크니 패스트 캠퍼스니 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역삼동만 가면 건물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 실정은 어떨까요? 그나마 춘천은 강원대학교라든가 시가 열심히 사업도 받아오고 하셔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제1의 도시락은 원주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물론 창업보육센터 있지 않나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한 번 들어가면 대부분 나오질 않아요. 오랫동안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자가 뭔가 공간을 확보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고요.
저희는 그 신규 창업들은 그것보다도 무상으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좀 세팅하고 또 좋은 팀원들도 만나고 또 내 아이디어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들 또 혹은 뭐 나가서 아이디어에 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춘천이나 강원도나 아니 원주나 뭐 작은 도시들은 더 말할 바가 없고요. 전혀 없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무원님들이나 혹은 또 그 관련한 분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숫자 같은 데이터들은 앞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뭐 그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그 기술 기반 창업자 수가 그 최 5%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한 13% 이상이 돼야 정상적인데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창업의 환경이 척박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공간 마련. 근데 이것들은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좀 지역의 어떤 그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간 조성 사업들 혹은 공간 지원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좀 지역에 먼저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광역이다 보니까 춘천이나 원주 혹은 뭐 강릉에 그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단점 여지는 있습니다. 해소해야 될 여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200명이 넘는 창업가들을 만나고 또 그 창업가들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춘천뿐 아니라 다른 도시 관계자님이 또 저희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돕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서울시청하고 연락 주시고 이 청년 창업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그런 첫 단추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작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로컬 기업 소양하다의 윤한 대표님께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창업 얘기를 또 앞단에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얻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했던 소양하다의 윤한이고요. 아까 발표 시간에 연달아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강원도 안에서의 청년 기업들이나 창업가들 그리고 활동가나 또는 이곳에서 어떠한 경험을 겪거나 업을 삼고 싶은 분들 간의 교류와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2020년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에 그 강원도형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도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제 공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선정되었던 것이 공간 재생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역 내에 유휴 공간을 재생을 해서 그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넣은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청년들이 지금 창업을 하는 동안 강원도에서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공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더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도 얘기해 주셨는데 센터나 아니면 지역에서 저보다 먼저 앞길을 먼저 경험을 해주신 멘토분들 그리고 조금 다른 사업종이나 협업할 수 있는 분들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진 지는 몇 년이 되었지만 사실 로컬이 가지고 있는 것에 로컬과 지역이라는 단어의 다른 점은 지역은 아무래도 공간적인 특성을 얘기하지만 로컬은 그 안에 커뮤니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공간이 되는 곳인데 그 안에서의 경험이나 어떠한 교류가 없다 보면 사실 저는 정주 인구에 대한 것들도 의미가 조금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주하는 것은 사실 최종의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이 지역을 조금 더 경험하고 지역 사람 그리고 춘천 또는 양구, 양양 같은 강원도의 다른 도시를 경험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한 200개 넘는 로컬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테크 기반의 다양한 사업체 분들이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기부에서도 2021년부터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간의 협업 과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자원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자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역 가치나 푸드, 제조 기반, 특화 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 체험, 자연 친화 활동 등 한 7개의 모델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선정이 되면은 최대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주어지고 자신들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활성화되고 있고 하지만 그 큰 단위의 1억 단위의 자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자체나 아니면은 기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의 과제의 기회가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물의 감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같이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팀들이 가장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물은 감정의 순환이기도 하고 사람이 순환이기도 하고 자원의 순환이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지역 내에서만의 협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앵커나 아니면은 크리에이터들 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구심점이 된다면 그분들의 협업 과제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이 지역을 조금 경험함으로써 지역과 지역의 접점을 넓혀 나가는 것이 강원도에도 좀 필요한 형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2년 못 되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활동하고 있는 다른 로컬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동안에 도와주시는 멘토분들이나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이 지역의 생태계나 지역의 특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뭐 기관이나 멘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이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역의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전주에 계시는 PM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강릉에 계시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시고 지역 내에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지역 간의 특성이나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춘천에 계신 분이 강릉에서도 또 프로젝트를 해볼 수도 있고 강릉에 계시는 분이 춘천에 또 다른 분과 올 수도 있고 또 전주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나 어떠한 형태의 삶의 형태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형태의 로컬 커뮤니티가 조금 단단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 강원도에서는 특히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야 강원도에 와서 살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한 로컬 커뮤니티 간의 협업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 그런 기술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기술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 구조 내에서도 강점들을 서로 분석을 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지역 내에서의 어떠한 단단한 로컬 커뮤니티 그리고 나갈 수 있는 형태의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역에 대한 어떤 형태는 다양하게 가겠지만 이러한 이제 거시적인 형태에서 틀을 잡아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있다면 지역에 사실 청년 창업들은 처음부터 대규모의 창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문학이나 뭐 카페 또는 이제 뭐 조경을 하시는 분 아니면 패브릭을 하시는 분 또는 뭐 작은 형태의 하는 분들이 그들만이 협업을 하면서 좀 파일럿이나 프로토타입을 경험해 나가고 그 가치를 좀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킹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뭐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이 좀 강원도만의 강점이고 또 그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컬 기업 더 픽트의 전창대 대표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5년, 6년을 이제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강원도는 참 그 레저 휴양, 관광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IT 기업들 혹은 다양한 이제 창업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 보면 결국 그 종착점은 관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VR, AR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대학생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해서 이 우리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어떤 원룸이라든지 거주 시설에 대한 가상현실을 하다가 결국 지금 종착점은 강원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간접점으로 더 먼저 해보고 그 다음 강원도의 방문을 유도하는 형태의 플랫폼 혹은 강원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실감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관광이 종착점이면 관광 산업을 조금 더 강원도가 구체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마이스 산업을 제가 좀 배웠는데 지금도 그 과정을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스라는 게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스비션, 전시 그리고 국제회의 이 모든 것들인데 그게 결국 우리 강원도의 관광산업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인구가 적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관계인구라는 개념 정립이 사실은 강원도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생활하는 생활인구뿐만이 아니고 강원도와 관련되어 있는 인구들을 모두 종합해서 강원도의 관계인구로 봤을 때 사실 마이스 산업 같은 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관광 산업에 맞는 이제 비즈니스를 창업 기업들이 하고 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박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정책 자금 이런 것들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 자금이 있어도 문제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지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강원도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정책 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R&D를 하든 사업화를 했을 때 실제로 그 기업의 매출도 도움이 되고 또 강원도의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혹은 그런 사업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투자 대비. 그러면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능력 좋은 분들이, 좋은 개발자분들이 아니면 좋은 기획자분들이 강원도 춘천에 혹은 강원도의 기업에 이제 들어와서 취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의 역량이 강화돼야 그 기업이 아주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또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상지대학교 이런 친구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 그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기업을 또 보고 취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또 기업들은 좋은 학생들과 이 취업자가 없다는 그런 미스매칭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의 어떤 임금 수준을 못 맞춰주는 거고 기업들이 그리고 내가 배운 이 학과에서 배운 어떤 전공 수업이 기업들과 어떤 직군이 또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모든 종착점은 또 기업의 역량 강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3, 4년을 한번 개발자를 모집할 때 저는 늘 서울에 있는 컨퍼런스에 갑니다. 그리고 저와 유사한 기업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기업 대표님들한테 전 스카우트 제의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야 이제 능력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례 발표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일자리 지원금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정말 지난 3년 동안 많았거든요. 근데 200만 원을 지원받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400만 원을 주면 좋은데 문제는 200만 원짜리 그 일자리 지원금의 제한 사항이 또 월급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질 낮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기업의 역량 강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전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베네핏을 정부 부처나 혹은 지자체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거주 문제입니다. 중견기업이나 사실 기관들이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세종시에 파견 보내거나 부산에 파견 보내면 주거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숙소 다 구해주고요. 그 근처에 있는 기관의 직원 숙소 다 구해주고 파견 보냅니다. 아니면 돈을 줘서 전세 보증금을 대신 해주죠. 근데 일반 중소기업은 사실 거주에 대한 문제, 그 목돈을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주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 나머지 월급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사실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 정책, 이런 모든 것들, 주거 정책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 기업한테 맡길 건 기업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런 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좋은 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사실은 이제 5시까지인데요. 그 일정이 조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거나 혹시 질문이 있거나 짤막하게라도 혹시 이런 기회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손 들고 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그 본인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청에서 온 기업유치 담당 현영숙입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들으면서 로컬 기업의 성장이 춘천의 밝은 미래의 성장의 근간이 된다는 걸 더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한번 제가 짧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윤한 대표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전시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문화와 커피, 맥주, 뭐 공방을 통해서 전시하셨다는데 혹시 다음 기회도 전시할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 홍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컬 기업이신 더픽트의 전창대 대표님 너무 감동되는 공감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기업 유치라는 말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를 넘어서 인재 유치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주에 대한 그게 더 급선무라는 내용에 저희도 많이 공감이 됐고 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이 할 수 있는지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더 좋은 말씀이 또 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너무 끄는 거는 조금 민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은 토론문을 원고를 쓰라고 준비해 왔는데 토론자들이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얘기하면 좀 중언부언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뭐 거의 생략을 하고요. 뭐 제가 개인적인 소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림대학에서 이제 28년째 춘천에서 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28년 살면서 저는 이 로컬에서 크게 성공한 이웃 또 동료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접했습니다. 접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윗집 사람이 사실 바리텍 매드라 그래가지고 지금 춘천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견 기업이야 유니콘 기업이 됐죠. 성공한 최희열 교수는 저하고 10년 이상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요. 아이들도 같이 키웠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분들 말고서도 곳곳에 춘천 곳곳에 사실은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제가 제일 성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저도 그래서 은퇴를 한 2, 3년 놔두고 나도 좀 그래도 젊은이들한테 뭔가 좀 저같이 는 사람도 좀 모델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시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춘천 인근에 제가 오래전에 사둔 조그만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정원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정원 원래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정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한테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구경을 올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사람들이 제 정원을 보러 오면은 지역 경제에 좀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뭐 기업도 그런 투자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국가도 투자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방 정부도 그런 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알차고 내실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지속 가능한 투자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개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래도 춘천 지역에 대해서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게 그런 개인의 그런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주 여건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이런 개인들의 지역에서의 자신을 위한 투자가 또
많이 이루어지면 정주 여건이 춘천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은 어떤 수도권 인근의 가장 멋진 도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지역 소멸이다 또 인구 감소다 청년 인구 유출이다 이런 이제 어두운 그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또 그런 이면에 이 지금 바깥에 그 바라보는 우리 그 춘천의 가을이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뭐 제가 보기엔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이 정도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로컬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까 만들어 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협력을 해서 지혜를 짜내면 각자의 영역에서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창조적인 프로젝트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와 생각을 또 그 믿음을 갖고서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기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임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박준식 교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내외빈 분들 그리고 모든 온 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